안녕하세요. 저는 완주 봉동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송승찬이라고 합니다. CTU 교사들을 위한 컴퓨터 활용법 강의를 수강하시는 교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교사님들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설레이신가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또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로 말씀을 전한다거나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까지 교회 학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또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교사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교사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강의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교사로서 준비하고자 하는 이 수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수업 도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사님들께서는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좋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교사님들께서 좋은 수업에 대한 갖고 계신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 좋은 수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어떤 교사님들께서는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교사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좋은 음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사님들께서는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맛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영양분이 높은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물론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맛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영양분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양분이 높은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맛있는 음식이 과연 더 많은, 더 좋은 영양분이 들어 있을까요? 물론 맛있는 음식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들어 있겠지만은 모든 맛있는 음식에 더 많은 영양분이 들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좋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요리 스킬이 많으면, 또 훌륭한 이 맛을 내면 그것이 좋은 영양분을 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요리 스킬이나 이 맛보다는 재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리 스킬이 많다고 또 맛이 좋다고 영양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학교 교사인 우리는 이 좋은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은 정말 맛에 치중한 나머지 또 좋은 훌륭한 요리 스킬, 현란한 요리 스킬에 치중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이 영적 양식인 영적인 영양분인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수업 도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 도구는 그 다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준비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맛있다, 맛있는 말씀이다로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업 도구를 배울 텐데요. 이것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정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교사님들께서 더 많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도구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왔는데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 말을 드려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수업 도구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사님들께서는 훌륭한 요리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이 훌륭한 요리사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요리사는 이 재료의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낸 요리사가 정말 훌륭한 요리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소가 몸에 좋고 또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먹지 않죠. 아이들도 그렇고 또 일부 어른들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몸에 좋다라는 건 알지만은 결국 맛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도구는 바로 영양분을 더 보충해 줄 수는 없지만 이 풍부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업 도구를 배우는 목적은 이 중요한 영양소를 학생들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또 다음에 또 먹고 싶도록 하게 하는 게 이 수업 도구의 역할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먹이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또 말씀을 맛있게 먹일지 맛없게 먹일지는 바로 이 교사의 어떤 교사가 하느냐 또 그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분반 시간에 또 내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학생들의 고개를 들게 만들고 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수업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없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을 또 이 말씀 시간을 싫어하게 하는 것만큼 정말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업 도구를 항상 활용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 도구를 항상 사용할 필요 없고요. 우리의 수업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일지식 수업, 또 강의식 수업도 필요합니다. 또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도구를 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CTU 강의를 아마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다양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보다 더 컴퓨터를 능숙하게 잘 다루시고 또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 들어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걸 100%다 이해하고 적용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해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것조차 모르게 되면 어, 내가 뭘 배워야 될지, 뭘 알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알고 있게 되면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실습을 해보면 기억에 남게 되고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또 내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님들의 수업은 어떤 수업이 되길 원하시나요? 계속 정리를 하면서 현란한 수업 도구, 화려한 수업 도구들이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 교사로서의 우리 역할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영양가 없는 음식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영양가는 있긴 한데 맛없어서 먹을 때마다 곤욕인 이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수업 도구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같이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지금 강의 소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또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한글과 파워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3강과 4강은 이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다양한 폰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폰트들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고 또 설치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폰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상으로 우리가 이미지나 또 동영상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툴즈라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알툴즈라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RC, RPDF 또 이런 프로그램들 등을 통해서 좀 더 수업을 준비할 때 매끄럽게 또 적절하게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좀 자동으로 좀 저장하고 백업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작권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특히 이 저작권 문제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또 이미지나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무료로, 저작권에 저촉 없이 좀 무료로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강의로는 이제 이 크롬 앱, 이제 크롬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더 다양한 앱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 보실 때 광고 나오잖아요. 또 수업을 할 때 이 광고가 뜨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텐데 이 광고를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컴퓨터로 보실 때 유료를 결제하지 않고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법들도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구글 설문지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릴 수 있는 구글 설문지 활용해 보겠고요. 또 지리적인 부분들 다룰 때 구글 어스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파워포인트의 어떻게 보면 차세대 파워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미리 캔버스. 그래서 지금 이 작업들도 지금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해서 지금 깔끔하게 지금 이미지 되고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또 디지털 자료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15강의 이 강의를 통해서 교사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